만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NBA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미국의 11월 CPI와 FOMC를 앞두고 오늘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무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일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역이 완화된 중국에서 감기약 품절 현상이 빚어지면서 오늘도 역시나 최고가를 네.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해열제, 항생제에 관련해서 지금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재기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지금 감기약이나 또 해열제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었고,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영진약품, 또 전일 소개해드렸던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한 1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고, 수젠텍의 후속주로 이제 해열제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재기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일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3일 제약이 하루 만에 좀 시세가 분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영진약품, 또 그리고 일양약품, 3일 제약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가장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9,200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했고, 오늘 고점이 9,690원, 거의 9,7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 14% 정도 언저리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익절가는 현재 8,8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타이트하게 8,7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2차 목표가는 10,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3일제약은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네. 했고요. 현재까지 1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한 종목도 더 잘 달려나가고 네.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인 DNC 미디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 끝난 후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네. 오늘은 조금 하락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11월 30일 날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려서 이틀 동안 25%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2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 다시 한번 어제 재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시세가 한 장 방송 끝나자마자 20분 뒤부터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제가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고가가 21,350원까지 도달하면서 제가 1단을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리자마자 22%, 다시 한번 재소개를 해드리자마자 1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1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 전일 수익 매도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면은 DNC 미디어 재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DNC 미디어까지 하루 만에 두 종목 다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지금 중국의 해열제 대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단키트,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해열제, 3일 제약을 말씀드렸는데요. 후속 세터로 음압병동 관련해서 SY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Y 하면은 또 재건 관련주로 네. 꼽혔던 종목인데요. SY 또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Y 현재 시장에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3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림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Y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SY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Y 현재 구간 우리가 지켜봤듯이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달릴까 말까에서 항상 트렌드를 선점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말씀드렸었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의약품 대란 관련해서 3일 제약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의약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추천해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이미 시세가 분출된 상태이다 보니까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 우리도 경험을 해봤듯이 확진자가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약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으면은 응압병동, 병실 관련 종목들도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봐야 되는 관점에서 SY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 관련주들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SY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SY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잖아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SY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대표하는 특히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중간중간에 타점이 왔을 때마다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종합 건축 자재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 패널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널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듈러 조립식 건축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에서 대부분 80%를 제조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20% 조립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SY 같은 경우는 사우디 또 프로젝트에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사우디 현지 내에서 임직원 숙소를 모듈러 주택 형태로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2020년 말부터 사실상 이젠 SY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 업체인 스틸라이프와 협업해가지고요. 이동식 모듈러 응압 병실을 제조를 했던 기업인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스틸라이프와 협업해가지고 이동식 모듈러 주택을 생산하고 지금 현재는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를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10일이면은 발주에서 설치까지 대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병실 부족 사태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SY의 모듈러 이동식 이동식 응압 병동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온시티 수혜로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공사 기간이 뭐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인력이 감축될 수밖에 없고 또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3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 사우디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부총리 같은 경우도 한국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설 직접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뭐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세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병실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사우디 대규모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 3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부합한다고 했을 때 SY가 가장 핵심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모듈러 음압 병동을 개발한 SY를 트렌드 선점 전략에서 오늘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SY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SY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네온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과도하게 나와준 상태이고요. 지금 턴 어라운드가 되기 직전 부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직전 고점까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3,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4,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4,650원, 돌파 시에 5,0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 SY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주가는요,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멍치 발언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하락이 나와져서 핵심 수혜 종목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나무가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 하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 XR 관련주까지 네. 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또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내림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현재는 1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나무가도 안정적으로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를 관련해서 관련주들 최근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해 11월 5일이었죠. 대만의 애널리스트 거멍치가 애플 XR 기기 출시일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출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트윗에 글을 올리면서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뉴플렉스 또 그리고 나무가까지도 고점 대비 10에서 20% 이상 단기 낙폭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멍치 한 명의 애널리스트 발언 하나가 사실상 애플의 출시일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한 번도 애플에서는 XR 기기나 또 이제 VR 기기 관련해서 출시일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지금 작년 말에 거멍치가 XR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미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던 건데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예전부터 블룸버그에서는 2023년 정도는 돼야 애플에서 VR 기기를 출시할 수 있을 거라 그랬었는데 거멍치만 계속해서 작년 말까지 애플에서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할 거다라고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연계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밀렸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뭐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구글 또 아마존 또 삼성에서도 VR 기기 관련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혀 모멘텀이 훼손된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 나무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XR은 신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까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무가는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나무가 같은 경우는요, 3D 센싱 모듈을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이고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뭐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사업이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3D 센싱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 디바이스용 초소형 카메라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으로 또 XR 기기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12월 5일을 기점으로 거멍치의 발언 이후에 좀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협업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메타버스 기기에도 실질적으로 XR 디바이스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나무가가 또 삼성의 AR 기기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의 차세대 청소기에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D 센싱 모듈이 뭐냐면은 2차원 센서로는 감지 못하는 낮은 높이의 물체도 감지할 수 있고 복잡한 구조물도 바로 형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는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드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 기기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도 3D 센싱 모듈이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는 만큼 나무가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모회사가 지금 드림텍이잖아요. 지문 인식 센서 모듈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그리고 이제 드림텍의 모회사도 유니캐스트 차량용 반도체 핵심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전장 사업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과 또 로봇의 핵심 기술력인 3D 센싱 모듈을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잠시 밀렸을 네. 때가 오히려 공략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무가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제시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너무 지나친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3,200원, 한 13,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6,300원, 돌파 시에 17,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 카메라 모듈 XR 관련주로 꼽힐 수 있는 나무가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 방송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죠.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는 의약품 관련 종목들 3일 제약과 일양약품을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밤 9시 3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 30분에 엠벤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